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4일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4,980명을 대상으로 올해 주택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1.2%인 3,547명이 매입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53%인 1,879명이 아파트 매입을 선택했고 신규 아파트 청약, 연립과 빌라 매입,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매입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 모니터링을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LH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난해까지 총 3,291건의 건축 인허가 신청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했으며 지난달 21일에는 국토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건축구조 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4일 경제말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대 광역시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작년 2월 2억 4,187만 원에서 올해 2월 2억 4,817만 원으로 1년간 2.6% 상승했습니다. 특히 대전 아파트의 중위가격의 상승률은 25.38%로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대전과 대구, 부산, 인천과 울산, 광주의 6대 광역시 아파트 중위가격이 1년 새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전 지역은요, 지난해 2억 1,949만 원에서 올해 2억 7,519만 원으로 상승을 하면서 6대 광역시 중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전 아파트의 중위가격 상승은 비규제 지역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의 추가 규제 없이는 안정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전화 문자 통해서 저에게 연락 주시고 전문가와 꼼꼼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메시지를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분께서 꼼꼼하게 도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유익한 시간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분 이분이세요. UNS 하우징의 유재정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가요. 자, 규제 움찔하고 호재 웃는 부동산입니다. 강의 주제처럼 규제가 나오면 시장이 얼어붙었다가 또 좋은 호재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는 게 이 부동산 시장인데요. 대표님의 시각에서 살펴봅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정말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큰 두 개의 수레바퀴 아니면 두 개의 손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한쪽은 그렇죠. 이제 규제 쪽이 될 것 같고 또 한쪽은 이제 호재 쪽이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지금 220 부동산 대책도 딱 봤더니 역시는 규제다 보니까 그렇죠. 시장 자체는 움찔할 수밖에 없겠다. 물론 이 움찔한다라는 게 표현적으로 봐서는 조금 수축되는 이런 느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움찔하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또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규제가 나와서 무조건 하락한다. 요런 거하고는 조금 그 선택 자체가 단어 선택이 조금 다르다는 뉘앙스 그 부분을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언제나 네, 호호하하. 네. 호재는 좋습니다. 네. 그래서 호재가 쏟아지는 곳들은 네, 그렇죠. 아무리 규제 지역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규제와 호재를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또 어떻게 바라보고 갈 것인가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규제 움찔하고 호재 웃는 부동산 시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220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요. 자, 일단 수원 같은 경우가 그렇죠. 사실 뭐 주간 상승률이 1.8이라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1.5 정도로 어쨌든 간에 소폭 움찔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이게 1.56%가 낮아진 게 아니고요.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간 상승률로 해서 1%대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니까 정말 뭐 대단하다. 이 부분도 일단은 뭐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20 부동산 대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렇죠. 뭐죠? 네, 자라보고 놀란 것 같습니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렇죠. 이쪽에 또 규제가 있었네? 자, 이러면서 또 옆집 동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도 살짝 좀 움찔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0.76%에서 한 0.67 정도로 조금 이랬지만 역시 이제 상승 랠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안양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죠. 일단 뭐 평촌이 있는 이제 동안구 쪽만 뭐 계속 규제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만안구까지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뭐 이쪽 지역들도 좀 움찔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좀 그 모습이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보통 규제가 나타나면 뭐 그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어떤 거냐면 관망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인들 입장에서도 관망을 하는 거죠. 호가를 더 높여서 내놔야 되나? 아니면 호가를 조금 낮춰야 되나? 이게 매수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지? 요렇게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현상에 대해서. 자, 매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가 나왔으니까 매수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금액이 조정돼서 내려와 준다라면 또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인들 입장에서도 이게 좀 더 낮아지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지금 당장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쪽에서 어쨌든 간에 관망세 속에서 지금 그 상승폭 자체가 그렇죠. 하락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락이 아니라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폭이 지금 살짝 좀 주춤하고 있다. 살짝 브레이크를 지금 밟은 상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아까 앵커 오프닝에도 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6대 광역시라든지 이런 쪽들은 지금 작년 한 해도 그렇고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규제를 받지 않은 곳들이 상승 랠리가 큽니다. 자, 일단 인천 쪽 그렇죠. 뭐 지금 풍선 효과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0.44%로 상승폭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연수구 같으면은 뭐 그렇죠. 송도 국제도시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송도하고 청라 쪽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수구는 지금 약 한 1.06% 정도로 거의 폭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인천 전체가 이제 0.44다 보니까. 자, 일단 뭐 그 부동산 시중에서 그냥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은 뭐 상수원, 하인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수원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하반기에는 인천이 좀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인천 쪽 특히나 송도 쪽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대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6대 광역시에서 가장 중위 가격이 높았던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앵커 오프닝에도 나왔지만 이제 대전이 부산을 누르고 1위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그만큼 작년 한 해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지금 올해 들어서도 지금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대전이 되겠는데요. 바로 0.75 정도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전 지역하고 세종 지역을 잘 보시면요. 지금 세종 같은 경우에는 1.52%예요. 자, 대전은 지금 규제 지역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바로 옆에 있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다가 투기 과열 지구에다가 투기 지역 3종 세트로 다 묶인 지역이에요. 세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종은 이렇게 상승 랠리가 큽니다. 그 이유는 대전 쪽에서 지금 뭐 그렇죠. 지금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에 33평형 그러니까 84제곱미터가
작년에 한 8억 정도 했던 게 지금 10억을 넘었어요. 대전 아파트가.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종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대전 쪽에 오래된 아파트보다 세종 쪽에 새 아파트 그러면서 좀 평수를 넓힐 수 있다 보다니까 세종 쪽으로 지금 또 넘어오면서 대전의 상승세가 세종의 상승세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도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뭐 이제 서울 쪽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서울도 계속 상승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낮아진 게 아니에요. 어쨌든 폭 자체는 0.03에서 0.06으로 오히려 상승폭은 좀 올라갔다. 자, 왜냐하면 같은 규제 조건이라면 예전에는 서울은 묶어놓고 수도권을 풀어놨기 때문에 수도권 쪽으로 좀 내려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수도권의 규제 지역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서울로 돌아 서울로 올라오는 이런 투자자들이 또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일반 아파트는 한 0.07, 오히려 폭이 크죠. 재건축 쪽은 0.01인데 어쨌든 간에 하락에서 반등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지역별로 보자면 관악, 노원, 자, 도봉, 구로, 동대문, 강북, 성북 이런 순서로 많이 올랐습니다. 뭐 눈치채셨겠지만 그렇죠. 지금 여기는 바로 12.16 대책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자, 220 부동산 대책은 서울 쪽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지금 이 서울 쪽은 12.16 대책의 영향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규제책들이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대출 쪽에 추가 규제를 안 했고 9억하고 15억 사이, 15억 이상에 대해서 대출도 한 푼을 안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서울 안에서 9억 원 이하 시장에 대해서 지금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지금 2월, 3월까지도 지금 계속 그렇죠. 지금 9억 원 이하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상승 랠리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서울 쪽 시장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건축 하락세 쪽이 지금 뭐 12.16 대책이 나오면서 직접적으로 조금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짝 이제 급매도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한 1, 2억 정도 이렇게 뭐 많게는 한 2, 3억 정도 몸값을 낮춘 그런 호가들의 급매물들이 나왔는데 이 급매물들이 또 나오자마자 소진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하락세 자체는 주춤해지면서 지금 현재는 강보합권 정도, 그렇죠. 이 정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강남과 수도권이 뭐 어쨌든 지금 뭐 멈칫은 하고 있는 거죠. 뭐 상승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강남하고 수도권이 멈칫할 때 오히려 지금 강북 쪽이 그렇죠. 지금 빵꾸 눕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강북에 있는 9억 이하의 시장도 지금 굉장히 뜨겁지만 오히려 지금 좀 주목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15억 이상 시장들까지 좀 새 아파트들도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말씀드리면 자, 종로 쪽에 그렇죠. 경희궁 자이 4단지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용 37제곱미터. 야, 그러니까 전용으로 한 11평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굉장히 작은 아파트죠. 11평 되는 아파트가 무려 8억 2,700만 원에 그렇죠. 정말 고가 행진을 하고 있어. 평당으로 따지면 이게 한 7천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강남 3구에 거의 새 아파트 수준의 가격대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종로 쪽이. 자, 여기에다가 지금 마포 같은 경우에는 대장 아파트 그러면 당연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마레프 그렇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인데 자, 이번에 이제 대장 아파트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신촌 그랑자이라는 아파트인데요. 이대역에서 나오면 바로 있는 그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전용 84제곱미터가 호가가 지금 평균 18억 한 5천 정도 이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최고 호가는 제가 확인해 봤더니 한 19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거래가는 16억 5천까지 지금 되어 있지만 사실 16억 5천이라는 것도 지금 마레프 최고가하고 지금 동일한 가격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쪽이 계속 입주를 시작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18억, 19억 가는 거는 지금 뭐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바라본다라면 지금 성수 트리마제 쪽이 그 고급 아파트잖아요. 여기 84제곱미터가 한 20억 1천만 원 정도 하고 지금 잠실 쪽에 있는 리센츠 같은 것들이 한 20억 한 20억 초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포 쪽의 새 아파트들이 강남을 거의 넘보고 있는 바로 정말 턱 밑까지 지금 올라온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광화문 중심 업무지구 직주 근접들이죠. 종로라든지 지금 마포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 랠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지금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일단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세운지구,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게 서울의 지금 빅3 가장 규모가 큰 겁니다. 자,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은 우리가 보통 강북판 코엑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강남에 있는 코엑스 사업비가 약 한 1조 3천억이었어요. 자, 그런데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은 무려 1조 6천억짜리 개발입니다. 이게 지금 본궤도에 올라 있고, 자, 지금 세운지구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죠. 지금 뭐 묶어놨던 거 대부분 해제를 해주고 지금 이쪽에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세운지구 쪽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런 걸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국제교류 복합지구도 지금 이제 본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도 중구 복내동 쪽이고 세운지구도 지금 을지로 사가역 쪽에 지금 중구 쪽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쪽이 지금 2030 광역교통망 GTX A노선, B노선, C노선, D노선들하고 겹쳐져 있는데 이것이 지금 좀 빨라질 입장이 되었습니다. 2월 20일 날 대책이 나왔는데요. 바로 일주일 지난 2월 27일 날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빨리 진행하겠다. 더더구나 GTX D노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현실화하겠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는 좀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서울역과 청량리 쪽 이쪽을 도시재생 뉴딜과 연결해서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겠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에서 지금 들어가는 그렇죠. 이쪽에 복합 환승센터, 그다음에 청량리 쪽에 복합 환승센터, 그다음에 또 강남 쪽 삼성역 쪽에 대규모 복합 환승센터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결국 호재에 웃는 강북 지역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강북 쪽은 지금 뭐 2030 서울 플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쪽 지역들은 도심권 안에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51%가 넘습니다. 신축이 7%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희소성이 높은 신축 쪽 투자를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희궁 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신촌 그랑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거의 신축이기 때문에 몸값이 높다라는 거죠. 자, 더더구나 중심 업무지구 쪽에 광화문, 종로, 중구 이런 쪽에 직주 근접이면서 소형 아까 말씀드렸던 경희궁 자이 4단지가 전용 11평이 그렇죠. 거의 뭐 10억 거의 가까이 정말 8억 2,800이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대형 개발 호재하고 광역 교통망이 겹쳐지는 한꺼번에 호재가 양쪽으로 쏟아지는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2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관망세로 돌아선 지역도 물론 있지만은요,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오를 만한 지역은 오른다는 건데 저희가 무료 세미나 통해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이라는 주제의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주제로 유재성 대표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에 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규제를 이기고 호재 웃는 지역 만나봐야겠죠? 정보 체크 바로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할 지역은요. 서울시 중구 오장동인데요. 2호선, 5호선 지나는 을지로 사가역 역세권에서 방 1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요. 약 2억 2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서울의 중심부로 대표님과 왔습니다. 자, 이 오장동 쪽은 처음 살펴보는 것 같은데요. 입지와 개발 호재 살펴주시죠. 자, 뭐 지금 최근에 더더구나 지금 이제 그 뭐 종로라든지 중구라든지 뭐 용산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그 도심권이다라고 하면 중구 그렇죠. 종로, 용산 이게 3개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정말 이쪽이 뭐 정말 떠들썩합니다. 이제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제 세운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시가 이쪽에 지금 많은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도 이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이제 핵심 시설이라고 하는 현대 글로벌 비즈센터,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 본사 계열사 다 들어와서 105층 규모의 569m, 또 하나의 국내 최고층 빌딩이 들어오는 바로 그 땅의 면적이 약 한 22,000평 정도 돼요. 자, 근데 세운지구는 무려 그렇죠. 그것의 한 6배 정도가 되는 132,000평이나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도심권 안에 굵직굵직한 개발들이 이제 정말 서울 북부 역사권 개발이라든지 지금 세운지구 개발이라든지 용산의 우리 이제 국제 업무지구라든지 도심권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도심권 안에서 뭐 핵심 중에 핵심이 이런 거죠. 시내는 우리가 가보면 제일 위에 있는 길을 우리가 종로라고 하고, 가운데에 있는 길을 우리가 을지로라고 하고, 제일 아래에 있는 길을 우리가 퇴계로라고 하죠. 자, 그러면 안에서도 가장 핵심이 을지로 쪽이 중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쪽이 대규모 이제 상업지역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운지구가 바로 들어서는 그곳, 그러면서도 서울 도심권 안에 가장 중심인 을지로 쪽인데 바로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인 을지로 사가역 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지금 또 하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바로 또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2호선, 4호선, 5호선 또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도보 5분, 그러니까 을지로 사가역에서 도보 5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도보 5분인 정말 황금 입지 쪽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명동 쪽에 공시지가가 평당 6억 6천을 기록했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거의 10억 정도 가는 거죠. 이만큼 땅값이 정말 비싼 곳인데, 자, 강남 쪽이 땅값이 1위에서 10위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명동 쪽이 그렇죠. 중구의 땅값이 1위에서 10위 늘 싹쓸이를 하고 있는, 정말 그만큼 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중구 대규모 상업지역 안에 있는 세운지구의 미래가치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을지로 사가역이 여기예요. 지금 위가 지금 종로 3가역, 종로 5가역, 뭐 정말 가장 또 핵심적인 곳들이죠. 자, 아래쪽이 지금 퇴계로 쪽에 충무로역,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가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그렇죠. 제가 빗금치고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종로 3가역, 을지로 4가역, 충무로역 이 사이에 있는 이 132,000평, 이게 지금 세운지구, 우리가 보통 세운상가 일대다,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를 지금 서울시가 지금까지 정비구역으로 묶어놨던 거를 이제 해제를 해서 이쪽으로 지금 그 많은 신성장 산업들을 지금 기존 산업하고 합쳐서 융복합 산업, 그러니까 도시만의 산업,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그 속도가 붙었던 게 정비구역으로 해서 뭐 재개발을 하는 곳들은 또 하고 나머지 쪽은 또 해제를 해서 자유롭게 개발하면서 이것들이 시너지를 낸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세운지구 쪽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쪽도 그렇죠. 지금 뭐 동대문 쪽도 그 정말 의류타운의 메카라고 해서 우리가 DDP, 그래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대단하잖아요. 이 주변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자리와 유동인구들이 있습니다. 자, 명동 쪽은 더 말할 게 없겠죠. 자, 앞으로 왼쪽에 서울역 쪽에 GTX A노선, B노선이 들어오죠. 자, 오른쪽 청량리 쪽에 GTX B노선, C노선이 들어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 도심권 쪽의 발전을 계속 가속화시킨다라는 거죠. 이런 속에 정말 컴팩트 시티로 거듭나고 있는 이런 도심한 상업지역의 소형주택들, 이런 것들이 계속 귀해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도심 쪽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 지역을 황금 입지라고 강조해 주신 이유가요. 중구 오장동이 서울의 중심부에서도 핵심지인 을지로 4가역 근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일단은 그렇죠.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일자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로에 무려 70만 명의 그렇죠 일자리가 있고, 자, 동대문 쪽도 한 15만 명의 어마어마한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종로 쪽이든 중구든 지금 동대문 쪽이든 이쪽 도심권이라고 하는 곳들은요. 1인 가구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무려 46%가 됩니다. 자, 100가구가 있으면 도심 안에는 46가구가 1인 가구예요. 다 혼자 사는 가구들, 이 직장인들이. 자, 10년 내에 신축이 그런데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쪽에 계신 직장인분들, 그렇죠. 70만 명, 15만 명, 이분들도 나도 정말 새 집에 살고 싶어, 새 집에. 그렇죠. 근데 새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집이 나오면 그만큼 희소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종로와 중구 같은 중심 업무 지구 안에는 소형이면서 신축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중구 안에 있는 을지로 사가역에 있는 소형이면서 신축인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떠들썩할 만하네요.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은데 새 집이 참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1인 가구에게 특화된 이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이요.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일까요? 자, 일단 뭐 종로, 중구, 원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억 8천, 9천 거의 3억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2억 2천에서 2억 3천 정도 사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또 부가세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전세 쪽으로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한 전세가가 1억 9천 정도 요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구 쪽 을지로 사가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쪽에 그렇죠. 3천에서 4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중구 오장동에서 함께했습니다. 인구의 48%가 1인 가구인 이곳에서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만나봤고요. 아시신 분들은 무료 세미나에 예약하셔서 참석해보시면 큰 도움 얻어가실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투자 실전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무료로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오늘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들 다시 확인하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분 함께 해주실 거예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김대진 이사님과 두 지역 가볼 텐데 일단 키워드부터 잡아주시죠. 네, 일단은 우선적으로 제가 첫 번째 지역 같은 경우 영등포는 제가 뭐 매주마다 많은 지역에서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제가 세미나 때도 많은 부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영등포는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의 수많은 개발 호재 그리고 앞으로 개선되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 확장되고 있는 여의도의 바로 배우 주거타운으로서 그 가치가 더욱더 빛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등포는 제가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홍대, 다들 뭐 사실 서울에 대한민국에서 홍대 하면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홍대라고 하는 그런 인지도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뭐 강남이나 뭐 홍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그런 홍대 상권에 또는 홍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또 다양하게 임차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굉장히 또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임차 수요들이 워낙에 풍부한 그런 홍대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를 좀
좀 안내해드릴까 하는데요. 두 가지의 또 장단점, 사실 뭐 단점은 없죠. 두 가지 지역의 장점들을 한번 제가 오늘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시면서 한번 투자 포트폴리오 한번 약간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집중해 볼게요. 기회의 땅 영등포 그리고 홍대 입구역 각각 떠나볼 텐데요. 첫 번째 지역 우선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대진 이사와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인데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주변에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저희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살펴보시죠. 자, 2억 3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내다보고 있네요. 자,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이렇게 소형 오피스텔은 1인 가구가 많은 곳에서 찾아봐야겠죠. 바로 그런 지역인 영등포구 영등포동이에요. 자, 7가 쪽이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영등포동 7가 라인들은 사실 뭐 국회대로 라인들이 가까운 쪽 라인인데 일단은 영등포를 왜 제가 소형 주택을 좀 타깃으로 삼으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서울 25개구 중에서 세 번째로 소형 특히 1인, 2인 가구들의 비율이 상당히 또 높은 그런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소형 주택이 인기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워낙에 또 영등포도 뭐 땅이 무궁무진한 그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영등포에도 그런 땅들이 이제 그런 건축물들이 상당히 또 희소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기본적으로 국회대로 라인들 영등포 7가 라인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뭐 영등포도 지금 고가 철거라든지 다양한 개발들이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왜 1.5룸을 제가 타깃으로 삼느냐 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요 2008년도에서부터 2008년도에서부터 2010년도까지 기본적으로 원룸들이 많이들 공급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4년도에서부터 2018년도 또는 19년도 초반부까지 투룸들이 대거 많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한 10년 차, 12년 차 되는 건축물에서 이제는 나오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투룸을 가기에는 비교적 보증금이나 또는 월세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상당히 부담감으로 좀 작용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뭐 원룸 보증금 뭐 1,000만 원에 뭐 대략적으로 뭐 55에서 60 정도를 받았었는데 지금 투룸 같은 경우에 이주를 하려고 보니 투룸 같은 경우에 보증금 뭐 2, 3천, 3천에 한 100 정도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월세가. 상당히 혼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중간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 1.5룸. 네. 요즘에 또 대세로 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1.5룸인데 굉장히 뭐 투룸들 못지않게 2인 인구도 충분히 살 수 있고 특히 신혼부부들이요. 그런 인구도 살 수가 있고 원룸보다는 조금 더 공간 활용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1.5룸이기 때문에 비교적 요 중간 사이즈에서 월세나 전세에 대한 부담감이 비교적 적은 것이 바로 1.5룸이거든요. 그래서 1.5룸들로 많은 임차인들이 옮겨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영등포에서는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1.5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룸들이 이제서야 이제 막 들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어지는 부분들은 더욱더 금액대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영등포도 마찬가지로 정말 급상승하는 집가가 정말 급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1.5룸도 3억 시대가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영등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억대 한 초반 또는 중반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매물들을 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영등포동 7가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으로는 9호선 라인이라든지 또는 우측으로 국회의사당역의 9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2호선과 9호선 그리고 5호선 그리고 아래쪽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영등포역도 10분 거리로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1호선과 2호선, 5호선, 9호선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KTX역까지도 있죠. 그리고 보시면 요 라인이 영등포 뉴타운 지역입니다. 영등포 7가 라인에 들어가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해제된 지역들 위주로 좀 찾아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추천드리는 유형 또한 마찬가지로 해제된 지역들 왜 그런 곳을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냐 해제된 지역 그 외적인 부분들은 이제 다 아파트화로 탈바꿈이 될 것이거든요. 아파트화로 탈바꿈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변에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지겠죠.
지금도 사실 임장 활동을 해보신다면 지금 뭐 아크로타워스퀘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앞에도 굉장히 깨끗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생활 인프라, 뭐 병원, 뭐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 등등 뭐 사실 가까운 도보, 사실상 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런 생활 밀착형 인프라 시설들도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단 너무나도 살기 편한 곳이에요. 살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머물면 일단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머물 수밖에 없는 장기적 체류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임차 넣으실 때도 이만큼 또 장점이 있는 곳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실 업무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뭐 직주 근접성의 시대인데 업무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3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는 여의도, 예, 뭐 금융, 방송, 뭐 사실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치 이런 부분들이 여의도 안에 모든 일자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고소득층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자리 수요 측면에서는 상당히 또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주 근접성 같은 경우 뭐 뿐만 아니라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또 좋은 곳이 뭐 마곡, 공덕, 뭐 종로 광화문 일대라든지 용산이라든지 그리고 뭐 강남 라인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대부분 다 20-30분대 이내로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은 굉장히 뛰어난 곳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곧 날이 풀리면은요 임장 활동 나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대진 이사님께서 꾸준히 지금 가져와 주시고 계신 지역이기도 하고 기회의 땅이라고 좀 불러주신 이유가 개발 호재를 보고 좀 미래를 보신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사실 영등포는 워낙 개발이 거의 강남 못지않은 수준으로 많이 있습니다. 영등포는 제가 기회의 땅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변한 다음에 투자하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변해가는 급변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영등포는 꼭 저는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은 지하화 사업 구간 들어가는 것도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일단 지하화 사업 구간 들어간 것 중에서 예를 들자면 경의선 숲길 있죠. 경의선 숲길 이제 뭐 홍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효천공원 라인들까지 이어져 있는 그 구간인데, 이 구간을 예전에 경의선이 지상철로 다녔거든요. 그 지하화로 구성이 되면서 지상부에 공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들이 유해 시설들이 없어지면서 주택의 가격대들,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렇게 지하화 사업 구간 들어가는 것들, 특히나 이게 영등포동을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15년도에 착공이 들어갔고 2022년도에 완공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 완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부 간선도로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영등포의 서쪽 라인들 같은 의미로 지상부, 지하화로 내릴 거고, 지상부에는 뭐 공원화 그리고 상업시설화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교통이 좋은데 GTX 뭐 B노선 그리고 뭐 D노선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교통망이 일단은 GTX B, D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신안산선까지, 예, 서남부권에서 올라오는 라인이죠. 광역교통망이 추가적으로 3개 정도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의도 파크원이 올해 완공 예정이죠. 뭐 사실 전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라든지 유명한 페어먼트 호텔, 뭐 그리고 업무시설 등등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일자리의 종사자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MBC 사업 같은 경우에도 브라이튼을 포함해서 이 안에는 대규모 일자리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통이 더욱더 확충이 되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그런 부분들 보셨을 때 영등포는 정말 제가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런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에서 딱 좋은 크기가 1.5룸이라고 하셨거든요. 오피스텔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제일 작은 부분부터 보시면 2억 3천 정도부터 투룸 같은 경우에는 3억 3천, 뭐 1.5룸도 큰 거 같은 경우에 3억대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 시세가 이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1.5룸 2억 1,500에서부터 2억 3천까지도 지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투룸 같은 경우에는 2억 9천 정도까지도 가능하겠고요.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1.5룸 경우에는 최소 1,500에서부터 뭐 많게는 한 2천만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영등포 투자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월세를 내가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한 2천 정도에서 월세 한 70에서 많게는 90만 원 정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을 활용해 보신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1억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형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략 세워볼까요? 네.
영등포 제가 기회의 땅이라고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의도가 어디 이전하는 거 아니죠. 다중 업무타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직장인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고요. 자, 그리고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가로정비 사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 깨끗해지는 지역입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임대 관리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지방에서나 타 지역에서 이런 그 임대를 좀 놓으시기가 상당히 또 용이하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대 놓기에도 유리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에서 1.5룸짜리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인데요.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까지 한 번에 지나는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이번에는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가격 살펴보시죠. 약 3억 1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서대문구 창천동 쪽, 홍대 입구역 근처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홍대 입구 쪽에 참 번화해 있었는데 요즘 분위기가 궁금한데 입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홍대는 여전합니다. 굉장히 뜨겁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 주거 환경 자체도 상당히 또 좋고 교통 환경이 좋기 때문에 주거 선호도가 또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곳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신축이 없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그런 신축이 좀 이제는 조금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신축이 좀 나오기도 하고 있고요. 일단 서대문구 쪽 라인들, 마포구 쪽 라인들이 주간 인구 증가율을 본다면 사실상 지속해서 강북 라인 중에서는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증가율이 상당히 더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죠. 증가 비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홍대 상권들, 뭐 이태원 상권들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발생이 되면서 이태원, 홍대, 이태원 상권들 금액대들이 많이 올라갔던 거 알고 계시죠? 홍대 상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홍대도 홍대 입구역 주변으로 홍대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상승률을 좀 굉장히 또 높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18%에서 20%에 이를 정도로 공시지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그만큼 땅값들이 올라가면서 주변의 집값들, 부동산들의 가격대들이 끌어올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보신다면 네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뭐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홍대 상권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대문구와 일단 동교동 라인, 마포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맞물리고 있는 지역이면서 일단은 마포구에 같이 맞물려 있으면서 홍대 상권을 같이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 창천동 이런 일대들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대 상권들, 특히 창천동, 서대문구 창천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굉장히 또 홍대 상권에 맞물려 있는 준주거 땅들이 상당히 또 협소하고 상당히 많은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좀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창천동 특히나 제가 뭐 공시지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겠다고 말씀드렸고 주간 인구 비율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홍대 상권은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일단 입지가 확보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로 보셨을 때는 신축이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로 입지 이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투자의 가치가 상당히 또 매력적인 그런 곳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저희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2호선 그리고 공항철도에다가 여러분들 경의중앙선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홍대 입구역 근처를 생각하면 되겠고요. 예전에 홍대 입구가 정말 번화해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 홍대 입구역 정말 유동인구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은요. 홍대 상권 안에서 정말 이 신축을 찾기가 힘든데 오늘 신축으로 투룸 다세대 주택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상암과 마곡, 여의도의 업무단지 직주 근접성까지 아주 뛰어나다고 하니까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모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연락 주셔도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관련한 모든 궁금증들 저희가 1:1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대 입구역 번화한 건 알겠는데요. 개발 호재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홍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서대문구 창천동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서대문구 창천동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변의 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뭐 연털파크, 홍대 패션의 거리, 뭐 백화점, 뭐 쇼핑몰 등등 그리고 연대
뭐 세브란스 병원까지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뭐 의세권, 숲세권, 수세권 다 끼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홍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대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또 많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학생들의 임차 수요까지 충분히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런 상권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옛날에는 홍대 패션 거리만 하나만 있었다고 한다면 연남동 카페 거리가 생겼고요. 뭐 망리단길도 생겼고요. 경의선 숲길들도 마찬가지로 용산까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장되는 거리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홍대 상권 주변으로 뭐 다양한 합정, 뭐 이런 망원동, 그 위에 이제 성산동 라인들, 연남동 라인들도 계속해서 좀 확장이 되고 있으면서 그 주변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서부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트리플 역세권 라인인데 홍대 입구 라인으로 서부광역철도가 2026년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역철도망이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면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다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자, 그리고 홍대 4호기, 홍대 같은 경우에는 애경 홍대 4호기 지금 이제 작년에 입주가 완료가 됐는데 지역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일단적으로 기본 6개의 그 계열사가 종로에서 이제 42년 만에 홍대로 통합 이전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복합 공공시설로서 안에 같은 경우에는 쇼핑시설과 그리고 업무시설이 복합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총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4,132평으로 패션과 뷰티, 그리고 뭐 외식, F&B 등등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데요. 일단 20세에서 40대의 이런 대학생,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유명 브랜드가 총 52개가 입점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또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권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그 애경 사옥 안에 들어가 있는 약 7,000에서 8,000여 명 정도의 일자리 종사자가 늘어났고요.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들어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지역의 가치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홍대 이런 그 애경백화점의 홍대 사옥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가 상당히 남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홍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대학생들도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면서 일자리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추가적인 교통의 호재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홍대는 공항철도 라인들까지도 끼고 있기 때문에 임차를 놓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이야 사실 뭐 코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뭐 해외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없는 시대일 수가 있는데, 앞으로 뭐 코로나가 더 잠식이 된다고 했을 때는 향후에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공항철도를 타고 홍대로 들어온 사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사실 많은 그 월세를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익형이나 또 시세 차익형으로 보셔도 상당히 또 좋은 곳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치가 올라갈 만한 그런 이야기들 만나봤습니다. 젊은 분들 요즘 많이 가시는 망리단길 아시죠? 홍대 상권에서 이렇게 주변 상권으로 상권이 확장되고 있는 지역의 그런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자, 신축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귀할 것 같거든요. 시세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일단 신축이 정말 희소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창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투룸 같은 경우에 금액대가 3억 1천에서 3억 6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마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 8, 9천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자, 임대 금액 같은 경우에 또 상당히 더 높습니다. 2억 9천에서 3억 2천 정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 전세를 안고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시면 충분히 다세대를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세 같은 경우에도 또 상당히 높아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정도에서 1억 6천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은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한 110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가 한 1억 4천에서 6천 정도 보유하신다면 수익형으로 접근하셔도 굉장히 높은 수익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수익형으로도 기대해 보셔도 좋은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홍대구역 근처의 투룸으로 만나봤고요. 여러분들 위한 무료 세미나도 안내해 드릴게요. 자, 주제는 투자는 타이밍이다. 4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소액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하는 무료 세미나인데요. 선착순으로 딱 10명까지만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에 2668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채워주신 김대진 이사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김대진 이사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D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문자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생기신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